안녕하세요. 문다소 중문입니다. 오산 세교 오미린 센트럴시티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홍보 영상 컨텐츠는 59D 타입 현관의 모습을 3D로 제작을 해서 저희 문다수에서 보유하고 있는 해당 중문들이 어떻게 설치가 되고 또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질의사항들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를 또는 제가 공유를 드렸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산 세교 오미린 센트럴시티는 이제 사전 점검 이후에 현관을 보셨던 또는 이제 뭐 사실 다른 곳 뭐 거실, 주방, 안방, 뭐 커튼 블라인드라든지 그 외에 뭐 나노 코팅 탄성 뭐 정말 중요한 파트들이 많이 있지만 우선 일단 저희는 이제 중문 부분이니까 현관 부분에 대해서 좀 문의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왜냐면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인지하고 계신 것처럼 현관에 이제 모습이 어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뭐 삼연동 중문 옵션이 설치되어야 되는 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삼연동 설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심을 좀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삼연동이 아닌 다른 중문을 시공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좀 제반 사항이 선행돼야 될 사항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궁금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이 해결될 수 있게끔 이런 정보를 제가 영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좀 보시고 고민하셨던 부분들이 좀 시원하게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59 D타입 같은 경우는 59 ABC 7284하고 조금 다르게 공용부 욕실이 현관부 바로 이제 좌측에 있는 거죠. 지금 이 구조를 바라봤을 때 그래서 이쪽 좌측 이 평면도를 바라봤을 때 현관부의 좌측 부분에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욕실 부분도 있기 때문에 원슬라이딩이라는 돌은 설치가 좀 불가한 이 구조가 된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 이제 안방 부분에 이제 화장대 옵션이 안 되어 계신 분들은 또 이 안방과 이 드레스룸 쪽에 공간 분리를 해야 되는 중문을 설치하실 수도 있다. 라는 이제 두 가지 부분 조건을 가지고 제가 영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59D 타입 앞에 보이시는 평면도를 3D로 제가 한번 제작을 우선 해보았습니다. 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식의 구조인 거죠. 현관문을 들어와서 팬트리하고 신발장이 있고요. 바로 이제 거실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면 화장실이 바로 있는 거죠. 화장실이 있는 상태인 거고 그리고 바로 이쪽에는 벽면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서의 설치될 수 있는 중문 그리고 또 기존의 이제 삼연동 부분들이 어떻게 설치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현관의 모습을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신발장에서부터 맞은편 벽까지에 대한 넓이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1대1 사이즈입니다. 1m 20이라는 와이드의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현관 신발장의 사이즈는 400mm, 40cm 정도가 된다라는 이런 조건물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이는 이제 이 중문이 들어갈 공간, 신발장을 넘어서 삼연동 옵션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의 이 넓이가 100mm, 즉 10cm 정도가 된다라는 이런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항들을 기본적으로 표기된 상태에서 이제 중문들을 하나씩 설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문다수에는 스윙도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이쯤의 분들도 많으셨고요. 또는 이제 좀 생소했던 이름과 또는 이제 그런 구동 방식을 좀 생소하게 보셨던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스윙도 같은 경우는 이 개발된 이제 시초가 이 현관이 점점 좁아지는 상황에서 이제 개발된 제품이거든요. 최초에는 현관문이 현관 중문에 들어갈 수 있는 계고부가 1m 50 정도 선상이었거든요. 최소. 그런데 점점 이제 현관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1m 5cm까지도 줄어드는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이제 오산 우미린 같은 경우는 아주 스탠다드 기본적인 넓이에 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은 딱 1m 20을 이제 고수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삼연동 옵션이라는 그 선택지 내에서 사실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여기까지 연장이 되거나 이 단차가
이 대리석 디딤돌에서 끝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옵션에 대한 그 구조가 그대로 이제 남아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옵션의 중문의 넓이가 이제 12 그러니까 120mm 그러니까 12cm 정도이거든요 원래. 그래서 여기에 딱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옵션의 중문이 조금 좀 얇은 자재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좀 많이 낭창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12mm가 좀 얇아서 사용 소음도 좀 심하고, 그리고 이제 유격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좀 방풍의 기능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는 구조를 좀 보이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중문을 설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옵션 하셨던 분들 또한 역시 많은 고민이 있다라는 거, 지금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사양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게 되시면 좀 비용을 지불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가성비와 효율을 낼 수 있는 중문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을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선 현관 중문 중에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던 스윙도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스윙도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손잡이가 이쪽에 있고요. 3분의 2와 3분의 1이 접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히면 이런 식으로 접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에 장점이 있느냐? 이 문틀의 중앙부에서 앞과 뒤쪽으로 튀어나오는 회전 반경이 상당히 약 한 절반 정도 줄어드는 거죠. 절반 정도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신발의 걸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제약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점들이 있어서 요즘은 폴드 스윙들을 좀 많이 하고요. 그 외에도 가족 구성원 중에 어린 아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손김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또는 상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고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함이 장착되어 있는 게 바로 이제 폴드 스윙 도어거든요. 그리고 양방향으로 밀어도 되고 잡아 다녀도 되는 구조이라서 한번 사용해 보신 분들은 그 사용의 만족도를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한번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설치될 수 있는 위치는 이쪽 공간입니다. 이렇게 이 위치에 설치가 돼야 되고요. 사이즈를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끝까지 와야 되고요. 자, 이 부분에 이렇게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약 100mm 정도의 이 단차 부분이 일어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메워야 되는 겁니다. 저희 문다수에서는 우선 일단 이 가벽에 대한 부분들을 박람회 어떤 이제 상품권이라든지 여러 혜택 부분에 준해서 무상으로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벽의 넓이를 여기에 맞춰도 되고요. 또는 이쪽에 맞춰도 되는데 이런 가벽체들은 높이 이렇게 두께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드 스윙도어의 정확한 두께는 85에서 87m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가벽을 빨간색으로 했는데 도어의 동일한 컬러나 또는 벽지와 유사한 컬러를 초이스해서 가벽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벽 제작하는 게 사실 상당히 간단합니다. 큰 공사도 아니고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부담감을 갖지 마시고 원하시는 구동 방식의 중문을 선택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다시 강조의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큰 제약사항이 없다라는 거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현관 중문 같은 경우에 문의 열리는 방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문을 들어오게 되면 가장 짧은 동선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문의 도어가 손잡이가 이쪽에 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나갈 때는 여기서보다 한 발짝을 더 나가서 문을 열어야 되고요. 들어오게 되면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실에서 진입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손잡이가 있어야 됩니다. 즉 거실 방향으로 손잡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중문 같은 경우 되게 이제 불투명률이나 여러 가지 패턴들을 생각하시는데 좀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현관을 보게 되면 거실에서 거의 현관이 안 보입니다. 거의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쪽 방에서 이제 보이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쪽 방에서 보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차단을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 부분 또한 역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쪽 방에서 이제 바라볼 때 신발이 보이는 게 조금 나는 불편하다라고 하셨을 때 이렇게 약 한 57cm 정도의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동일한 색상으로 좀 바꿔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금 그레이 컬러로 되어 있으니까 살짝 그레이 컬러로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막는 거죠. 아래 하단을 막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그레이를 잡고 이쪽도 간 상태에서 S를 잡고 이런 식으로 아래 하단을 막는 겁니다. 이게 아래 하단 막음이라고 하거든요. 또는 이제 고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신발이 보이는 거를 안쪽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 문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요. 제가 좀 줄여보겠습니다. 들어가. 자, 이렇게 됐을 때 신발이 이제 보이거든요. 이쪽 방에서는 이제 아이들 만약에 방으로 사용하는데 이쪽 방에서 아이들이 문을 열어놨을 때 신발이 보이는 게 조금은 나는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단 고시를 하셔도 된다라는 거 부분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열리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해서 손잡이 방향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와 동일하게 거실 방향 쪽으로 하겠습니다. 거실 방향 쪽으로 해서 열리면 이런 구조로 열리게 됩니다.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열리게 되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디딤돌 바깥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절반이 접히기 때문에 이제 각 세대들마다 약간 1cm, 뭐 최대 뭐 1.5cm까지도 차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오차는 좀 있을 수 있다고 이제 기본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회전 반경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신발이 걸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장점이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폴드 스윙도가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지 제가 영상으로 좀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폴드 스윙 도어입니다. 실제 이제 선장 2300고에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이제 중문이 될 것 같고요. 윗단부에 이제 이 하드웨어 연동 가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내려온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미러도 잡아다녀도 다시 자동으로 닫히는, 반자동으로 닫히는 이런 구조라서 어떤 두 손에 양손에 짐을 들고 계셨을 때도 편안하게 다시 닫혀버리는 이런 구조라는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레일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먼지나 이런 청소 관리에 있어서 편합니다. 발걸림이 없어서요. 그리고 이쪽 문과 이쪽 문의 접합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틈새가 보이는데 이 문을 완전히 닫으면 틈새가 아예 밀폐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손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과 이 도어 이 사이에 TPU 가스켓을 장착을 하게 되고 이 도어들이 접히면서 그 가스켓이 맞닿아서 공간이 밀폐가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 하나 정도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손김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문이 닫혔을 때 마지막에는 아주 서서히 닫히는 저감 장치, 즉 와이어 댐퍼가 달려 있습니다. 기본 저희 와이어 댐퍼는 기본적으로 약 10만 회를 통과하는 그런 내구성의 폼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문 제품이 그 정도의 내구성을 보유한 이유는 저희가 한샘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샘에서 어떤 초기 하자율, 사용 하자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세부적으로 사용 패턴이 가장 또는 무게 하중이 가장 많이 실리는 곳에 제품의 내구성을 상당히 높은 기준으로 마련해 놓고 저희 이제 문다수에서는 이 부분을 다 기준점을 통과한 자재를 프리미엄급 자재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폴드 스윙도어들은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쪽 부분에 하나 더 세로바가 있어요. 좀 더 많이 둔탁하거든요. 그러하지 않는 것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알루미늄이라든지 이 조인트 부분 체결 커넥터에 대한 내구성이 떨어지는 기성 제품을 사용했다라고 하면 100% 하자율이 되게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문다수 제품은 한샘이 납품하는 상당히 내구성이 높은 기준의 커넥터나 자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느 타사의 저가형하고는 사실 비교가 불가하다라는 자신감 있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일단 폴드 스윙도어는 위와 같은 구동 방식의 사용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가벽을 세워서 충분히 설치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강조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 타 아파트에 설치된 모습을 보면서 어떤 식에 대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고 어떠한 느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폴드 스윙 도어 타 단지에 설치된 모습을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서 중문의 설치 시점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드려보겠습니다. 대부분 중문은 예전에는 청소 전에 시공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직후에 이제 청소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상당히 깔끔한 집안 내부를 보존한 상태에서 이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가졌었거든요. 하지만 그러한 순서 절차를 따랐을 때 가구나 가전이라든지 이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스크래치나 찍힘이 많이 발생을 했고, 또는 이런 부분 때문에 소비자분들께서 현관에서 이제 계속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되는 또는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또는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분들께서 이사 이후에 편안하게 시공을 한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집안 내부와 바닥에는 보양 작업을 진행하고 커버링을 진행하기 때문에 실내 유입을 막아줍니다. 먼지 부분을. 하지만 이제 저희가 현관 밖에서 재단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브러셔로 다 에어 브러셔로 불어서 나가지만 아직 이제 꼼꼼하게 처리하지 못한 일부분의 소량의 이제 먼지는 있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폴드 스윙 도어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의 컬러, 그리고 유리 테두리, 유리 손잡이를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손잡이 같은 경우는 블랙, 화이트, 골드, 그리고 이 유리 몰딩 같은 경우, 테두리 같은 경우는 화이트, 그리고 여기 블랙, 그리고 골드 컬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 같은 경우는 뭐 투명, 브론즈, 불투명,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좀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앞에 보이는 거는 브론즈 사틴이라고 합니다. 브론즈 사틴은 기본적으로 브라운 컬러를 미세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불투명을 저희가 브론즈 사틴이라고 저희 회사에서는 명칭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옆에 보게 되면 전체 이제 화이트 컬러의 투명 유리입니다. 그리고 유리 몰딩도 테두리 흰색이고, 그리고 이제 손잡이는 골드인데, 이렇게 투명 같은 경우는 되게 화사한 느낌을 많이 연출을 합니다. 그리고 불투명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프라이버시를 위한 그런 선택적인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개방감에 대한 부분을 비교해 보면 불투명 유리는 이 현관까지가 현관의 넓이, 그리고 투명 유리는 이 현관에서 맞은편 벽까지가 현관의 느낌을 발산을 합니다. 그래서 개방감은 당연히 투명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개방감을 원하신다고 하면 투명 유리를 선택을 하시는 거, 그리고 좀 더 밝은 느낌이라고 하면 화이트 계열의 컬러를 선택하시는 거를 좀 권장드리고 싶고, 100% 화이트는 집안 내부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짝 한 톤 다운그레이드된 아이보리가 믹스된 코튼 화이트라는 컬러를 주로 많이 선택하고 계신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 앞에 보이는 컬러는 베이지입니다. 베이지 컬러인데 지금 테두리는 흰색입니다. 손잡이도 흰색이고,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하단 마금, 이제 신발에 보이는 걸 좀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베이지 톤들은 겨울에 상당히 따뜻한 느낌을 많이 주고요. 이 컬러를 선택하신 이유는 이제 벽지가 살짝 베이지의 컬러가 아주 은은하게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더 진한 베이지 느낌으로 포인트를 주셨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조금 튀어나와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디딤돌이 지금 작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신발이 그래도 걸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또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접히는 이 동선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쪽에 신발을 벗어나도 걸림이 없다라는 거, 이런 부분이 바로 폴드 스윙도의 장점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전체 와이드의 85%가 개방이 됩니다. 그래서 현관 방화문 넓이는 약 93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방화문을 들어오는 문이라고 하면 이쪽으로 현관으로 들어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보이는 유리는 이제 모르쇠로 유리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물결의 어떤 그런 패턴이 상당히 시원한 감을 줍니다. 일반적인 불투명 같은 경우는 아주 미세한 입자가 이렇게 몽환 쪽으로 이렇게 불투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답답하게 보이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모르쇠로 유리는 시원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답답함이 좀 덜한 율동감이 좀 상당히 보여져서 그런지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리 테두리 흰색, 아래 하단 마금, 그리고 손잡이는 골드에 포인트를 주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중문과 다르게 모르쇠 유리가 통창입니다. 우선 일단
동일한 불투명인데 왜 아래를 막음을 선택을 하셨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우선 일단 아래 하단을 막으면 무게 중심이 아래로 이렇게 좀 내려옵니다. 그래서 좀 안정감을 조금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요 아이보다 좀 붕 떠 있는 느낌이 나죠. 그 차이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 불투명 유리를 하더라도 맞은편에 뒤편에 신발이 있다라고 하면 이 모양은 실루엣은 보입니다. 그래서 불투명이긴 하지만 실루엣에 대한 이런 어떤 미정렬에 대한 이런 불투명성들이 조금은 어지럽긴 하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렇게 알판으로 막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현관 타입 같은 경우는 모르쉐로 불투명 유리에 유리 테두링 골드, 손잡이 골드한 부분이고요. 색상은 코튼 화이트입니다. 그리고 그린 계열의 패턴들도 많이 선택을 하세요. 그린 계열 같은 경우도 겨울에는 상당히 따뜻하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이 조금 어두운 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좀 더 밝은 컬러라고 하면 이 부분이 상당히 은은한 파스텔 톤의 컬러의 포인트가 될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이거 보시게 되면 이쪽 화장실만 없다고 하면 우리 D타입하고 동일한 이제 구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좀 리모델링을 한 이제 구축입니다. 그래서 개방감이 이렇게 돼 있고 한쪽 벽으로 완전히 붙여서 열리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뭐 방향성에도 지장을 주지 않는 게 바로 59D 타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약간 우드 계열 같은 경우도 겨울에는 상당히 따뜻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내추럴이 상당히 유행을 타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로 좀 생각을 하셔도 뭐 절대 나쁘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망임유리인데 망임유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선택을 받았던 안전유리에 속합니다. 근데 가격대가 조금 더 이제 상승을 하고요.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이런 패턴들보다는 아주 깔끔한 패턴들을 정말 많이 선호하시거든요. 이제 약간 어떤 현재 어떤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현관이 좀 좁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옛날에는 1m 50이기 때문에 유리가 상당히 컸거든요. 그래서도 망임 유리를 많이 선택을 하셨던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도 코튼 화이트의 브론즈 유리입니다. 그리고 유리 몰딩 화이트의 손잡이 블랙, 깔끔하게 좀 선택을 하셨던 현관이고요. 앞에 보이는 컬러가 샴페인 골드입니다. 샴페인 골드인데 채도가 진하지 않습니다. 은은합니다. 그래서 이쪽 컬러에 대한 좀 이렇게 예쁜 느낌을 많이 받는다는 고객님이 계신다고 하면 선택을 하셔도 후회는 없을 것 같아요. 상당히 은은하거든요. 그래서 아래 하단을 막고 유리 테두리 골드, 손잡이 골드에 유리는 모르세로 유리, 이렇게 선택을 하신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유리를 이렇게 분할하는 디자인도 있긴 하지만 가격이 조금 높습니다. 왜냐하면 유리를 잘라서 접합을 시키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인가공비가 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유리의 이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좀 단순하게 개방감 있게, D타입 같은 경우는 현관에 들어가서 꺾여서 거실을 들어가기 때문에 거실에서 현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투명보다는 깔끔한 밝은 분위기를 연출하는 쪽으로 좀 더 방향성이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중에서도 어떤 베이지 계열이나 따뜻한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집에서 어떻게 했는데 그게 기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고객님께서 바라보는 시선이 정답이고요. 내 집의 방화문을, 그러니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우리 가족 구성원만 이 중문을 보거든요. 그래서 현관에서는 사실 이 현관문을 바라보는 게 5초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처음에 구매할 때는 이 제품만을 바라보면서 상당히 고심을 하기 때문에 이 제품의 디자인성, 예쁨, 뭐 아름다운 부분 막 이런 걸 되게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현관은 이제 머무른 시간은 5초 정도예요. 좀 더 많으면 8초 정도 되겠죠. 뭐 부츠 같은 거나 이런 거, 뭐 어떤 좀 장시간 뭔가 착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 아닌 이상은 대부분 집 안으로 들어가서 현관을 볼 이유가 없죠. 화장실도 현관 가기 전이니까 더더욱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사용의 편리함을 조금 더 우선할 수 있는 게 59D 타입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폴드 스윙도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중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아쉽게도 59D 타입은 이제 원 슬라이딩이 설치가 되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선 원 슬라이딩은 간단하게 이제 이런 모양과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이제 설치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 중문은 이제 비대칭 여닫이 중문입니다. 비대칭 여닫이 중문은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젠 스타일, 그리고 모서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젠 스타일의 디자인이거든요. 그리고 4분의 1 정도와 4분의 3 정도의 분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분할을 조금 더 크게 이제 분할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이 이제 비대칭 여닫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비대칭 여닫이를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비대칭 여닫이 또한 역시 이쪽 부분에 끝단에 시공이 돼야 됩니다. 자, 우선 일단은 이쪽으로 해서 네, 죄송합니다. 요렇게 돼야 되고요. 우선 넓이도 역시 1m 20으로 딱 정확히 맞춰지면 이렇게 디딤돌과 제로분리선 이 부분에 이제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에 단차가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이제 가벽을 세워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이제 뭐 더 이렇게 높게 해도 되지만 가장 이제 저희가 바라봤을 때 가장 이제 부분적인 어떤 두께에 대한 미적인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 선상이 가장 좋겠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조정은 가능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의 모습입니다. 비대칭 여닫이 이런 식의 느낌이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손잡이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거실 방향 쪽으로 위치하면 된다라는 모습. 그리고 이 작은 문과 큰 문은 두 개 다 열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작은 문 같은 경우는 락 장치가 되어 있어서 필요할 때만 이제 열리게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큰 문 같은 경우는 밀어도 되고 잡아다녀도 되고 양방향성입니다. 이 조이는 이쪽 보이는 쪽문도 역시 양방향성으로 중문을 구동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열리는 모습을 한번 제가 설치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이제 내용들의 부분들은 저희 문다수만에 국한된 내용은 아니고요. 이 중문을 동일한 디자인을 취급하는 모든 중문 회사가 동일한 조건부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열리는 이제 모습이 이제 보이죠. 그런데 이 4분의 3 정도의 넓이가 가장 끝에 회전 축을 바탕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이 회전 반경이 되게 넓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올 때는 편합니다. 이렇게 밀고 들어와 버리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반대라고 하죠. 우리가 집 안에서 자 이렇게 밀고 나간다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신발을 벗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신발이 무조건 다 이렇게 밀어버리면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발을 뭐 이쪽에 이제 벗어 놓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대칭 여닫이는 너무나 다 예뻐요. 너무나 좋고 여러 가지 옵션을 갈 수도 있고 아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테리어적인 요소를 충분히 안고 있지만 이 열리는 회전 반경 때문에 신발이 조금 걸린다는 거 그거 하나 아주 그거 하나만 1% 부족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면서 실제 뭐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근데 예쁘거든요. 설치를 해놓으면 이제 그런데 이런 회전 반경이 아주 1% 부족하다는 거 아쉬운 거죠. 그래서 집 안에서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아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만약에 열려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기본 다른 중문일 때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막아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 한번 또 좀 어두운 컬러로 한번 막아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뭐 좀 더 어두울 것 같은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이렇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아서 신발이 보이지 않게끔도 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실제 설치된 타 아파트 현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좀 놓친 게 있는데 지금 기존에 이제 보면 이렇게 단차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들을 제가 타 아파트에서도 동일한 구조였거든요. 이런 구조에서 이쪽 부분을 좀 이렇게 활용하신 분이 좀 계셨어요. 이 벽까지 맞춰가지고 이렇게 수납장, 선반장을 만드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안쪽 부분을 내추럴로 뭐 변경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여기에 넣게 되는 여러 가지 종류의 키, 높이에 따라서 뭐 3분할만 하는 분이 계시고 아니면 책 정도를 놓을 거니까 좀 더 많은 분할을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좀 이 부분을 활용을 하셔도 된다라는 거.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적 비용도 있고 또 이 부분이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들 것 같다라고 하면은 굳이 뭐 이 비용 이런 비용을 드린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가벽만 세워서 충분히 중문을 내가 원하는 걸 설치할 수 있게끔만 하셔도 무방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아파트의 현관의 모습의 비대칭 여닫이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모습이 바로 비대칭 여닫이 모습이고요. 비대칭 여닫이 아치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자 아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아래 아치 그리고 위에만 아치
아래 하단부 분할, 그리고 위에만 아치, 그리고 코너만 아치, 같은 방향 또는 대각선 방향, 이런 식의 아치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제 디자인을 좀 보시게 되면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방구의 아치, 그리고 아래 하단을 나누고 디바이딩하고 분할해서 불투명한 유리를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코너 부분만 했지만 이렇게 양쪽 상단의 양쪽 코너를 이렇게 하셨던 모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하고 아래 하단 맞고 불투명 유리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앞에 보이는 이 형태가 가장 스탠다드한 기본입니다. 노멀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개방감이 좀 우수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반듯반듯한 젠 스타일이어가지고 깔끔함은 아마 비대칭 여다지가 상당히 가장 높을 것 같아요. 심플하거든요. 유리는 브론즈 유리입니다. 브라운 컬러가 좀 더 진하게 배어 나오게끔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일 겁니다. 비대칭 여다지는 제일 끝에서 회전축을 갖고 있기 때문에 4분의 3 정도의 길이가 회전하면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또 반대쪽이면 신발장 상당히 바깥쪽까지 이렇게 뻗어나가겠죠. 그래서 신발에 걸림이 좀 있다는 거를 조금은 아직 사용해 보지 않으셨다고 하면 좀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위아래 아치를 동일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유리는 모르쇠로 유리입니다. 불투명하게 진행을 하신 거고요. 손잡이 같은 경우도 이게 아치형 손잡이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게 이제 일반 손잡이고요. 동일한 아치 옵션인데 여기는 모르쇠로랑 불투명, 여기는 그레이 컬러, 그레이 유리거든요. 그레이 유리를 통해서 이렇게 개방감이 확연하게 달라지죠. 그리고 확실히 여기는 뭔가 보호된 느낌, 여기는 개방된 느낌. 이런 부분은 내가 유리를 선택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게끔 선택하시면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는 이게 내추럴 컬러 상당히 많이 선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추럴 컬러로 랩핑도 가능하시고 이런 레버형으로도 손잡이를 병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레버형을 선택하시는 이유는 열리는 거를 좀 이렇게 막기 위해서 레버를 내려야만 열리게끔 하는 이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뭐 반려동물이나 또는 이렇게 뭐 있을 경우에 이렇게 일어나서 문을 이렇게 흔들거나 하는 이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레버형을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형에다가 모르쇠로 유리를 전체적으로 통유리로 선택한 모습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래 하단을 막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신발이 보이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래 하단을 막으면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렇게 한쪽 부에 이렇게 코너 부분에 이렇게 아치를 넣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1m 한 5cm 정도였어요. 그래서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mm 59 디테일보다 15cm 이상은 작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절대 아니고요. 상당히 넓은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바라보면 최소한 요 정도 느낌까지는 옵니다. 1m 20 정도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개방감이 우수하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면서 다양한 느낌을 연출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비대칭 여다지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이제 1% 부족한 어떤 이런 회전 방향이 넓어서 신발이 걸린다는 거, 그것만 좀 참조해 주시면 선택하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다음 중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문은 리버서블 도어입니다. 리버서블 도어 같은 경우는 아마 생소하신 분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리버서블 도어 같은 경우는 원슬라이딩을 설치할 수 없는 구조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는 1m 10보다 작은 현관에 주로 많이 설치를 하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이제 다른 중문들을 보면 이렇게 디바이딩 되어 있습니다. 문이 접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디바이딩 되어서 나누어진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제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통창 유리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유사한 느낌을 내는 게 바로 이 비대칭 여다지거든요. 비대칭 여다지는 문이 이렇게 회전하거든요. 이렇게 180도로. 그래서 개방감은 정말 우수하거든요. 원슬라이딩 다음으로.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대칭 여다지는 폴드 스윙도와 동일한 구동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밀어도 되고 잡아 다녀도 되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앞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가벼운 무상 제공입니다. 박람회 전까지. 그래서 어떠한 종목도 모두 다 설치될 수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도 역시 이런 가벽이 아니라 가벽체가 아니라 자 이렇게 선반형으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이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냉장고장 하는 업체에서도 이 부분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손잡이 방향은 거실 방향 쪽으로 위치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입니다. 유리 하나가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정말 극대화됩니다. 극대화될 정도로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사용감은 좀 아무래도 폴드 스윙도보다는 조금 더 흔들린 감은 있어요. 이 구조 자체가 이제 그런 부분이긴 한데, 하지만 뭐 지금까지 출시된 지 뭐 8년 이상이 되어도 전혀 문제 없이 모든 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점, 그만큼 저희가 어떤 사용하는 자재 부분이 충분히 뭐 대기업에 납품할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아래 하단을 막아서 신발에 보이지 않는 정도의 고시 옵션, 아래 하단 마감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 열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기를 맞춰주고, 네, 이런 모습이 됩니다. 전체 열렸을 때 잡아 다녀도 되고 밀어도 되고, 다행히 리버서블 같은 경우는 59D 타입에서 이쪽 벽이 이쪽 공간에 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 문을 전체적으로 고정을 해 놓아도 걸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리버서블 도어나 폴드싱 도어, 비대칭 여닫이를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그런 모습이 될 것 같고요.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열렸을 때 이 스위치하고 간섭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그건 한번 좀 실직을 할 때 확인을 좀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 아닌 이상 59D 타입은 또 나름대로 이러한 방향성이 있는 제품을 설치하여도 이쪽 방향에 진행이 없기 때문에 전혀 걸림이 없다라는 거, 그것 또한 또 59D 타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벽 쪽으로 완전 반고정해서 열리게끔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비대칭 여닫이가 아니라 리버서블 도어가 어떤 식으로 구동되는지 제가 영상으로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는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문이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1m 5cm거든요. 되게 작아요. 거의 1m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와크 프레임이 쓰니까 실제적인 문의 이 유리의 사이즈는 한 85cm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틀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문틀에 와쿠 이렇게 문틀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상당히 좁은 현관인데도 리버서블 도어를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95%가 열리는 거거든요. 네, 상당히 많이 열립니다. 잡아다녀도 되고 밀어도 되고, 그리고 반자동으로 닫혀버리는 이런 구조라서 정말 심플합니다. 개방감 정말 우수하고요. 약 95% 정도의 개방감을 가져오니까 너무너무 좋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좁은 공간을 넓게 쓸 수 있어요. 자동으로 닫히기도 하고 레일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방감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리버서블 도어도 적극적으로 이제 권장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지금 가격표를 올린 게 1m 10 기준을 올려놨거든요. 이제 1m 20 기준이면 살짝 좀 금액이 상승된다는 거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리버서블 도어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보시는 것처럼 투명 유리에 뭐 전체적인 화이트 밸런스를 해 놓으셔도 상당히 예쁩니다. 그래서 저는 현관은 기본적으로 좀 더 밝게 가지고 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거를 뭐 영상에서도 뭐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타 아파트에서 설치된 모습을 좀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리버스블 도어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문 하나가 회전하는 방식입니다. 전체 화이트 컬러의 투명 유리의 블랙, 유리의 테두리도 흰색으로 하셨죠. 그래서 전체적인 화이트 밸런스가 있다 보니까 동일하게 통일감 있게 화이트의 포인트를 블랙으로 손잡이를 주셨고요. 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신발이 보입니다. 완전 통창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방음 기능이 약한 건 절대 아닙니다. 거의 수치상으로는 더 동일합니다. 모든 중문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을 막아서 신발이 보이지 않게끔 하는 하단 옵션을 뭐 하셔도 전혀 무방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 구조가 바로 59D 타입 구조죠. 이렇게 벽면으로 붙어버리기 때문에 전혀 전체 오픈을 하더라도 이동 방향에 대해서 걸림이 없습니다. 간섭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약간 이렇게 어두운 톤으로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 포인트적인 느낌 좋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밝은 색의 느낌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컬러감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싫으신 분들께서 대부분 이렇게 이제 밝은 컬러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또는 이제 약간 그레이 계열이나 블랙 계열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블랙 앤 화이트 같은 경우는 어떠한 부분에서도 잘 맞기 때문에 크게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바로 불투명 사틴
브론즈 사틴이거든요. 브론즈 사틴은 반대편이 어두워지면 정말 어두워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단 효과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코튼 화이트 컬러에 골드 손잡이, 골드 테두리 이렇게 선택을 하신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래 하단을 막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m 10 정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테두리 같은 경우는 골드, 손잡이도 골드, 모르세로 유리 이렇게 좀 더 컬러감을 주어서 현관의 중문을 선택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이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여기는 이제 매트 베이지 정도, 매트 화이트 정도 되는 컬러예요. 그래서 코튼 화이트 컬러처럼 약간 아이보리가 가해져 있는 모습이 될 것 같고요. 하단에 이렇게 하단 마감을 하셨고 이 신발장 부분과 동일하게 컬러를 유사하게 맞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컬러 패치를 함께 공간에서 이제 현관의 어떤 주요 컬러에 대어보고 패치를 대어서 유사한 컬러를 하셔도 무방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테두리 골드, 그리고 손잡이 골드, 유리는 그레이 컬러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선택이 가능하신 거고, 자, 열었을 땐 이렇게 95% 정도가 개방이 되기 때문에 현관문에 들어오는 모든 문 절대적으로 손쉽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전체 통유리 모르쇠로 유리입니다. 불투명하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를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불투명 유리 통유리로 하셔도 절대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두리도 화이트 계열로 하시고 손잡이도 블랙 이런 형태로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유리의 어떤 강화 유리 이 부분이 사실 되게 좀 약간 좀 값비싼 뭐 유리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강화 유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높은 온도 열에 열을 가해서 강도를 좀 높이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깨어질 때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이제 쪼개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리버서블 도어처럼 통창으로 하신 경우는 저희도 강화 처리를 이제 권장을 좀 드리고 싶고, 강화 처리 같은 경우는 사실 불에 굽는 거라 뭐 추가 비용은 3만 원 정도만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리를 분할하는 디자인들, 뭐 폴드 스윙도어나 비대칭 여닫이스 아래 하단을 막는다든지 이렇게 유리를 분할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강화 처리는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불안감이 있다라고 하면 강화 처리를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 유리의 장점은 중앙부의 강도가 되게 높습니다. 하지만 모서리 부분의 강도는 일반 유리보다 더 강도가 낮습니다. 아주 적은 충격으로도 쫙쫙 깨져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넓은 창일수록 가운데 어떤 큰 힘을 가했을 때 깨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강화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강화 유리를 써서 뭐 금액을 높이거나 또는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찍었을 때 더 잘 깨질 수 있는 유리를 굳이 선택하실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리의 분할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부사항에 의한 강도, 이걸 따져서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또 어떤 여느 이제 회사에서는 뭐 접합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접합률 같은 경우는 뭐 가격대가 좀 높습니다. 근데 사용하면 좋은데 접합률이 대부분 사용하는 데는 이제 베란다 샤시 유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만 사실 그 접합유리를 사용해야 되는 고가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현관에 이런 접합유리를 사용해서 무게감을 높이거나 금액을 이렇게 많이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용도에 맞게끔 그 정도의 어떤 디자인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강화유리를 선택을 하시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일반 유리로 대처를 해도 금액적인 어떤 하락을 가져올 수 있고, 이런 부분들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야 사실은 어떤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인지에 대해서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정보를 좀 전달을 드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리버서블 도어는 이런 형태의 구동과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통창으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좀 안전상의 이유로도 강화 유리를 선택하실 필요도 있다라는 거, 하지만 이렇게 아래 하단을 막으면 굳이 또 강화 유리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이제 삼연동 중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연동 중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현관의 상황을 구조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벽면에서부터 신발장까지는 1200, 그리고 신발장 뎁스는 400. 아마 실측을 해보신 분들은 뭐 한 1m 58? 뭐 1m 59? 뭐 이렇게 약간 1cm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러프하게 제가 이제 1m 60이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자, 삼연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 구동 방식을 보면, 자, 삼연동은 3분의 2만 열린다는 좀 단점이 있죠. 하지만 이제 익숙하기도 하고 방풍이나 방한기는 우수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제 가벽을 세울 필요가 없는 이제 조건부가 형성이 되죠. 이제 전화상으로 되게 많은 입주민분들께서 우미린 같은 경우는 삼연동을 설치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고 최적화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 또한 역시 맞는 말씀이세요. 삼연동을 설치하기 위한 최적화는 아니고
삼연동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현재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삼연동이라는 것도 옵션 제품의 스펙에 맞춰져 있는 이 넓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일반 오프라인에서 형성되어 있는 삼연동의 이제 왁구라고 하죠. 이 폭은 16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얘가 10cm니까 아무래도 한 5cm 정도는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고려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한번 체감을 해드려 볼게요. 우선 삼연동을 여기에 제가 놓아 보겠습니다. 자, 삼연동은 이 끝까지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넓이에 사이즈를 좀 맞춰주고요. 자, 문이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자, 우선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삼연동 오기 전에 제가 모든 중문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자, 이렇게 벽면 쪽으로 열려야 동선이 이렇게 짧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삼연동은 자, 아니에요. 이쪽으로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 때도 여기까지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우선 일단 최적화가 아니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삼연동 중문이 나쁘다라고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왜냐면 가장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했을 때 짧은 동선이 좋은 거지 돌아가는 건 결코 좋은 건 아니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 그리고 자 보시면은 얘가 이제 10cm 정도 되고요. 자 여기가 제 중문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165니까 지금 현재 약간 이 정도가 이렇게 돌출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마감이 이제 좀 다른 마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한 1, 2cm가 더 적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도 이제 확인을 제가 해야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기가 10cm니까 중문 스펙이 16cm인데 이제 마감 이쪽에 이제 마감 몰딩이 안 들어간다고 하면 적어도 여기는 5cm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5cm가. 그래서 이 5cm가 튀어나오는 부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느낌. 그래서 이런 느낌이 괜찮다라고 하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삼연동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뭐 슬라이딩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문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넓은 1m 60이라는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삼연동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설치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삼연동에도 여러 가지 이제 종류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문이 그냥 완전 수동으로 열렸다 닫혔다 힘을 조절해야 되는 이제 제품이 있고 그리고 삼연동 중문이 기본적으로 여기 마지막에 가면 원슬라이딩처럼 댐퍼 기능이 작동하는 중문이 있고요. 그 또 하나는 반자동으로 열면 다시 닫히는 이런 이제 구조가 있는데 모든 게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동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문을 열 때 다시 닫을 때 이 쾅 닫히지 않게끔 힘 조절을 좀 해야 된다는 게 있고요. 댐퍼 같은 경우는 이제 천천히 닫히게끔 하는 거. 이 댐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문을 여기까지 오면은 이 댐퍼라는 하드웨어가 문을 잡고 속도를 줄입니다.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잡고 있는 부분을 좀 풀어내는 약간의 힘이 조금 아주 미세하게 더 듭니다. 그런데 이 반자동으로 닫히는 도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문이 닫히려고 하는 힘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이 현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할 만큼 열어놔야 되는데 무조건 닫혀버리는 현상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 열지 않고 일부만 열어놓고 잠깐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무조건 끝까지 열어서 딸깍하고 잠궈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적인 패턴을 비교했을 때 또는 적용을 했을 때는 좀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신다고 하면 내 생활 패턴에 뭐 1안, 2안, 3안의 형태의 삼연동을 설치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좀 선택이 좀 용이하지 않으실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선 레일 같은 경우는 1cm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이 3개니까. 그래서 이런 레일부를 갖고 있다라는 거. 그렇지만 자동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12cm입니다. 그래서 몰딩을 빼면 11cm니까 이쪽에서는 1cm 정도 튀어나오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자동문을 좀 선택하시면 좀 꽤 있으시거든요. 근데 금액이 이제 비용이 좀 높아서 그러는데 자동문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이제 수동 삼연동보다는 더 적습니다. 이 돌출이 상당히 더 적습니다. 한 4cm 정도 더 적어요. 그 이유는 하단부에 이제 레일이 하나만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께가 이런 하단 레일 때문에 이게 16cm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자동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레일이 하나만 있어서 12cm 정도, 11cm니까 1cm 정도, 뭐 요건에 따라서는 12cm 정도까지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참고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저희가 문다소 같은 경우는 이제 오산 5mm 같은 경우는 댐퍼가 무상으로 장착된 수동이 아니라 댐퍼가 장착된 모델로 최초로 이제 무상으로 제가 제공을 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가벽 같은 경우 제가 무상으로 제공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타 아파트보다 선언되었던 타 아파트보다 많은 혜택으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 저희 댐퍼가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는 것처럼 16mm, 1.6cm 아주 얇은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문을 닫으면 자, 마지막에 이렇게 안전하게 닫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손길임도 없습니다. 지금 이게 1m 60입니다. 정말 넓죠. 브론즈 유리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이제 여기 신발장으로 이제 가린다는 거, 이게 너무 아쉬운 거죠. 사실 1m 60에 삼연동 너무 예쁘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동양 사람,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3분할에 대해서 상당한 황금 비율이라고 하고 또 눈으로 되게 익숙하기 때문에 좀 비율적으로 예쁘거든요. 그래서 또 슬림하고 유리의 면적이 예전에보다는 상당히 넓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인테리어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 위아래가 이렇게 좀 얇은 이 부분까지도 얇은 도어들이 있는데 이제 구조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유리가 넓어져서 좋긴 하지만 이 문이 이렇게 일그러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비틀었을 때 비틀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윗단과 아랫단의 이 높이를 높인 거거든요. 뒤틀림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밑쪽으로는 조금 둔탁해 볼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사용을 했을 때 이 몸틀의 알루미늄 프레임이 휘 현상이 또는 뒤틀림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라는 거.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 부분이 이렇게 두껍다는 거,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미리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m 60 정도의 중문을 설치하게 되면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예쁘기도 하고 댐퍼가 장착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하게 아이들이 이렇게 문을 닫아도 손끼임에 그런 상해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없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오산 우미림 같은 경우는 이런 댐퍼가 장착된 삼연동을 제공하게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삼연동 주문이 설치된 현관을 좀 보면서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이제 모습이 이제 우리 우미린에 설치된 모습과 유사한데요. 지금 이게 한 2.5에서 3cm 정도 튀어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2cm 정도 튀어나온다고 보셔야 되니까 작은 돌출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 꼭 한번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이제 이 신발장에 가리는 이제 모습이 된다라는 거,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이제 이렇게 브론즈 유리 그리고 투명 유리 이런 형태로 구성이 이제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돌아 들어가는 구성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불투명 유리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 이쪽 방에서 이제 여기가 보여지는 부분 중에 이제 신발이 좀 눈에 거슬릴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아래 하단을 막으면 되는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문이 다 보이지가 않고 문이 이렇게 분할됩니다. 이렇게 이쪽 부분이. 그런데 여기다가 또 하나 무언가를 하게 되면 좀 디자인적으로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통창으로 가는 게 좀 더 심플한 느낌을 가져올지 않을까. 자, 이런 느낌으로. 여기도 이제 1m 60 정도 되거든요, 현관이. 네, 이런 식으로. 네, 약간 어두운 컬러로 해도 상당히 키포인트는 됩니다. 괜찮고요. 불투명을 했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안쪽에 이런 부분이 실루엣이 보이는 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지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과감하게 현관문을 들어오게 되면 뭐 외적인 어떤 프라이버시는 보고 되니까 이렇게 투명이나 또는 브론즈 유리를 통해서 약간 컬러감을 주는 거, 뭐 그 정도는 충분히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모습이 되겠죠? 네, 이런 모습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약간 밝은 계열이나 조금 어두운 계열도 문제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좀 많이 선택하시는 게 밝은 계열 쪽으로 좀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자, 이렇게 아치 형태로도 삼연동 가능합니다. 아치 형태 같은 경우는 좀 추가금이 좀 있어요. 기존 금액에서 한 18만 원 정도가 추가금이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컬러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아래 하단을 나눠서 유리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옵션에 좀 추가금이 발생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느낌들은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건은
가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온전한 디자인을 100%다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예쁘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요 정도가 이제 가려지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 요소를 가하게 되면 온전한 디자인의 100% 모습을 우리가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눈으로.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문을 선택을 하실 때 이런 추가적인 옵션은 그대로 표현되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비용을 추가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컬러 같은 경우는 이런 내추럴 우드 컬러도 되게 예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제 색상을 한번 보면서 좀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그린 컬러도 상당히 좀 예쁜 컬러들이기 때문에 삼연동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이렇게 시각적인 어떤 가림 이런 가림도 좀 생각하시면서 또 추가적인 옵션들을 선택했을 때 좀 더 복잡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추가적으로 고민을 하신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실 때 정말 내 집에 잘 맞는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을 해도 디자인적으로도 전체적인 느낌들이 잘 어울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좀 올바르게 또는 최저가되게 선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좀 장시간, 1시간이 다 되어가는 시간을 아마 끝까지 지금 이 부분까지 시청하고 계시는 이쯤의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과정, 또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말의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좀 부족함이 많았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제가 홍보 회차 수가 거듭하면서 또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좋은 정보로 좀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장시간 동안 정말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궁금하신 사항들은 언제든지 유선상으로 늦은 시간도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문자나 전화 주시면 상담 안내 드리고요. 쇼룸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약을 하시게 되면 최소 1시간 이상 정도의 상담 시간 좀 할애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예약되신 분의 시간에 오시게 되면 좀 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런 예약제로 운영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일반 자택으로 많이 방문을 하면서 내방 이렇게 상담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 그리고 매장에 방문하시려고 하시면 전화 먼저 주시면 상당히 친절하고 정성껏 준비를 해서 상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홍보 회차에서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